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사실 이제 84 타입을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가족 중심의 주거 단위가 많아서 이런 84 타입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아주 좋은 핵심지에 들어가려면 그런 84 타입 이상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내 돈에 안 맞는다면 그게 과연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까?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도 이제 25평으로 살 수 있는 괜찮은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름 조사를 또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거래된 5구 타입의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가격들을 쭉 살펴봤고요. 조금 애매한 입지라거나 혹은 이제 그런 입지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야, 이럴 거면 비수성구 대장급의 84 타입을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입지가 좋은 곳들이 아닌 곳이라면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입지들만 남겨놓은 상황인 건데 금액으로 기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뭐냐면 4억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억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입지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거나 혹은 오래된 아파트들 위주로만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억을 넘어가는 것들은 신축급 아파트라거나 혹은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맨 먼저 나왔던 아파트가 이제 우방 5성이라는 겁니다. 5구 타입의 2억 중반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이라서 뭐 5구 타입이긴 하지만 2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면 이거는 이제 뭐 낮아질 만큼 낮아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그러면 단순히 또 뭐 싸서 좋으냐 이런 느낌보다도 일단 입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성 롯데캐슬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있죠. 입지가 좋은 곳이고 2호선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범호역 바로 왼쪽인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는 괜찮은 곳이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우방 5성은 리모델링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사실 2020년도쯤부터 계속 나왔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조합 사무실을 들려봤을 때는 여기 이제 수직 증축형을 진행하겠다라고는 했었는데 사실 수평 중축도 거의 진행이 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지방에서는. 서울 수도권을 보더라도 이 수직 중축형은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아무튼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변화할 수 있다, 뭐 사실 이런 기대감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기보다도 그냥 좋은 입지에 구축 아파트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는 한번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연코 이제 뷰가 이 신천 뷰가 나오면 가장 좋으니까 106동은 조금 뷰 같은 것들이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럴 거면 이제 101동 요 동을 좀 노려주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촌 우방 1차, 2차예요. 이 아파트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범사 만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만삼이고 만삼 안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구축 아파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만촌 우방 1차를 단연코 첫 번째로 떠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기대 심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상징성 있는 구축은 맞으니까 키 맞추기는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는 가족 중심의 주거가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 25평의 구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 3개, 환시 1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방 2개짜리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갔었을 때 조금 선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흔히 이제 84 타입 가격에 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구조로 인한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뭐 범어역 주변이라거나 범사 지역으로 해서 많이 살아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꽤 거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5구 타입은 최근에 정말 많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3억대라는 가격이라면 충분히 좋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고려하는 게 이제 캐슬 골드파크이죠. 여기도 이제 학군하라는 정말 뛰어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5구 타입을 많이 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충 이상으로 뷰가 나오는 것들을 3억대 잡아준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들이다. 다만 이제 이런 데들은 우리가 방법을 한 개 더 늘릴 수가 있는 게 좀 세대수가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경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 만촌동의 메트로 팔레스나 정말 대표적인 단골 경매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84 타입을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더 넓히는 것을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구 타입 안에서 또 4억대 밑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억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신축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고산역 주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또 꽤 높죠.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 위시는 워낙에 또 많이 언급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선 두 개 정도가 잡힙니다. 요게 이제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 위시가 한 5억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청아람이 한 4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브랜드 차이가 조금 클 수밖에 없다. 청아람이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이죠. 그래서 일정 세대가 임대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초역세권 기준을 제가 한 500m 정도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딱 걸치는 게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 위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러면 더 넓히게 돼서 최대는 1km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걸어 다닐만 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청아람도 딱 1km 안까지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자체는 정말 가깝지만은 이 역에 대한 접근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은 인식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뭐 최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진짜 딜레마죠. 야, 5억 주고 그러면 동아이 위시에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4억 주고 청안 사는 게 맞느냐 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아파트라면 우리가 투자성을 같이 고려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5억 주고 이걸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싼 값에 청아람을 매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는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최신축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게 방금 잡았던 이 황금동에서 힐스테이트 황금동이 또 최신축입니다. 그럼 이것도 방금 봤던 동아 아이위시랑 똑같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찍혀 있거든요. 야, 그 가격이면 동아 아이위시에 사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힐스테이트 황금동을 사는 게 맞겠느냐, 야,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투표에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각자 뭐 장단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좀 더 학군 치중이 되는 곳이고, 뭐 이제 동아이 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군도 뭐 나쁘지 않지만은 인프라 같은 것들이 또 워낙 기대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엇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최고가 같은 경우에도 엇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건 정말 좀 취향 차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 엇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되겠고, 그러면 이제 5구 타입들도 역시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 가보고 절충이 많이 되는 걸 사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 요령을 잡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억대를 넘어가는 곳들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들은 이제 범사 안의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6월에 거래된 아파트로는 딱 두 개가 있었는데, 우방총솔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방총솔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 4억 초반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동짜리인데
세대수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곳이었고, 이제 효성 해링턴이 시공사를 붙으면서 최근에는 소식이 크게 들려오진 않지만은 그런 소식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변화하는 게 일단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만 잘 잡고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겠죠. 이제 원래는 층수가 다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세대수를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 되겠고요. 이게 별동이 한 개 더 생긴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별동을 보통 한 개 더 짓는 식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 왼쪽에 원래는 상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이제 인수가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조감도 상으로는 다 협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리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기존 골조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짓는 거다 보니까 동굴형 구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합 사무실 전에 이제 갔을 때는 뭐 그래도 베일을 좀 늘려나가는 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 2, 3년 전쯤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확인을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건데,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나름대로 2021년이네요. 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고, 이제 나름 사업성을 또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 3억 가까이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좀 썼었습니다. 25평이 이제 84 타입으로 변환됐을 때 기준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 확인을 좀 해가야 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제일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측면에서 당장은 목돈이 많이 없지만은 뭐 거리가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실거래됐던 것 중에 좀 눈길이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범업 목련이죠.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 시행가 단계에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뭐 교육청 협의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사까지는 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아이파크가 들어오는 거죠. 공식적인 진행이 되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5구 타입이라 하더라도 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6월 달에 실거래된 5구 타입 중에는 가장 비쌌습니다. 5억 8천이었었거든요. 그래도 뭐 추가 분담금 좀 더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지어줬을 때는 사실 이제 범사 쪽에 허투루 지을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감도 같은 것들도 참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에서 5구 타입 중에 우리가 금액대별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돈이 있다라면 84 타입 우선 하는 게 맞겠고요.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핵심 입지로 들어가고 싶다라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좀 기준을 잘 쌓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준이 쌓였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발견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입지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곳들은 신축급으로, 그리고 입지가 아주 좋은 곳들은 우리가 좀 오래됐더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